네, 반갑습니다. 세모 역사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자 사료 신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라의 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주제는 신라 중대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2002년도에 출제되었었던 한자 사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급자가 보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이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진덕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 참진자의 덕자지만 역시 뭐 이 정도 읽었을 때는 아, 진덕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의 진덕 이왕임을 여기에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글자를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단어죠. 흉이라고 부르는 도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죽다, 무너지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진덕이 네, 죽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도 왕이 죽었으니까 진덕왕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한자를 본다면 네, 물이 군자가 되겠고 신하니까 이거는 뭐 신하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청할 청자에 네, 알자가 나오는데 이 알자는 이제 뭐 막다 이런 것이 있지만 역시 네,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잘 나오지 않고요. 약간의 또 배경 지식, 즉 여기에서 알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5글자만 해석을 한다면 많은 신하들이 군신들이 알천에게 청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글자를 보면은 이찬이 또 나오네요. 그죠? 신라 골품제에서 제2관등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낯이 익은 단어가 있죠. 섭정입니다. 섭자가 이제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한자를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네, 정치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네, 우리는 이 섭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섭정까지 보시면, 자, 진덕여왕이 죽었는데 많은 군신들이 누구에게요? 네, 알천에게 청했다. 자, 무엇을 할 것을 섭정해 줄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리가 비었거나 대표자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자리를 우리는 보통 섭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섭정은 우리가 좀 아는 한자이니까 상관이 없겠고 여기에서 알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천자는 아시겠지만 알자 도금은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천이 사람 이름임을 생각해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 흉자.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네, 다음 한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 알천이 또 나왔습니다. 알천이 여기에서 이제 고자가 우리가 굳을 고자로 보죠. 그 다음에 사양할 양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천이 굳게 사양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 이 양자도 우리가 조금 제법 보는 한자니까 한번 네, 역시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고요. 사양하면서 말을 하네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하는 저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늙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조사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문맥을 이끌어 나가는 어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굳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덕행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칭할 칭자. 그래서 뭐 칭찬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뭐 칭할 만한 덕행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늙고 덕행이 없어서 가히 칭찬할 만한 게 없습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 두 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맥상의 의미는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 많은 신하들이 알천에게 정치 섭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천은 뭔가 지금 사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네, 늙고 덕행도 없고 가히 칭찬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 하는 말이 지금 네, 덕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덕망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을 숭자죠. 무거울 중자인데 뭐 높고 무겁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등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문맥상 딱 좋겠죠. 네, 그러면서 이 막자, 우리 막자도 조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없을 무자나 아니 불자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을 약자입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단어 역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춘추가 될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네, 춘추 공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진덕이왕이 죽었고 많은 신하들이 알천에게 섭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사양을 했고, 그러면서 이 알천공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등망이 있고 존중받는 이는 김춘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중요한 3명의 인물에서 뭔가 변화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신라는 김부식의 시대 구분론에 따라서 세 시기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김부식의 시대 구분론에 따라서 세 시기로 구분을 한다면 그것을 네, 상대, 중대, 하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상대, 중대, 하대라고 했을 때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중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태종 무열왕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태종 무열왕을 우리는 이제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네, 김춘추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네, 상대 즉 진덕여왕이 끝나고 중대 즉 무열왕이 즉위하는 과정의 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죠. 뭔가 이 당시에 신하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고 믿어줄 만한 사람은 아까 위에서 누구로 봤느냐 하면 네, 알천이라는 사람으로 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알천이라는 사람이 제가 수업 중에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알천이라고 한다면 나는 왕위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네, 결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욕심이 있고 자신이 권력을 좀 휘두를 만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 사람은 굳이 뭔가 지금 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대신에 네, 김춘추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즉 뭐냐 하면 알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바보스럽거나 뭔가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알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네, 양보하는 마음이 크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덕이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닌가,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석들도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김춘추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김춘추가 그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뭐 이 친구처럼 그리고 신하처럼 같이 있었던 김유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알천공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회의실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시급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알천공은 가만히 앉은 채로 호랑이 꼬리를 잡아서 막 이렇게 호랑이를 그냥 좌우로 쿵쿵 이렇게 쳐버려서 죽였다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면 뭐 쿠데타도 가능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은 굳이 사양을 했어요. 누구한테? 네, 김춘추한테.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김춘추와 그리고 김춘추 옆에 있는 김유신의 힘에 대해서 이 알천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힘이 실제로 이후에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기가 물러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아까 역으로 볼 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러한 한자 사료를 보면 역으로 볼 때 그만큼 김춘추하고 네, 누구의 김유신의 힘이 큼을 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예요. 이 알천이라는 사람을 알고 보면 네, 그런 해석까지도 가능한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김춘추의 등장을 우리는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네,
자, 실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로. 자, 실로. 가할 만하다. 어떤 가할 만하다는 겁니까? 이를 위자, 말할 만하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제세라는 네,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자는 뭐 백제할 때 나오기도 하지만, 건너다, 물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건너다라는 뜻도 있고, 구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을 구제하다라고 얘기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뭐 하나하나 뜯을 필요가 없죠. 그냥 영웅, 호걸의 줄임말로서 영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천이 김춘추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김춘추는 이라고 문맥상 집어넣을 만하고요. 자, 김춘추는 실로 세상을 구제할 만한 영웅 호걸이라고 할 만합니다. 라고 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찬을 통해서 드디어 마침내 따르다라는 글자 숫자죠. 자, 드디어 네, 받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봉이라고 하는데 또 받들었습니다라고 잘 안 하죠. 그냥 네, 봉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봉, 위,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봉했다, 받들었다? 김춘추를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거의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김춘추는 뭔가 좀 정치적으로 좀 영악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 뒤에 있습니까? 자, 김춘추를 왕으로 봉하자 여기에서 세 번의 네, 사양하는 게 나옵니다. 옛날에 이제 유비하고 제갈공명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데요. 세 번의 네, 사양이 되겠죠. 그래서 삼양지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춘추도 뭔가 네, 형식을 갖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네, 알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당시 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려운 거죠. 앞뒤 상황을 보고서 김춘추를 굉장히 영악한 정치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앞뒤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김춘추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쉽지 않죠. 역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네, 뒤로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우리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부득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했다, 왕위를. 그래서 치위라고 네,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알천한테 섭정을 부탁했는데 알천은 네, 사양을 했고 자기가 김춘추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을 구제할 만하다라고 해서 한자 한번 봐두시고 영웅호걸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서 봉했습니다. 받들 봉자. 네, 그래서 김춘추를 왕으로 받들었고요. 삼양지례 할 때 이 사양할 양자도 한번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 푸득이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몇 번 보았고 현실에서도 쓰는 한자니까 봐두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왕위를 취했다라고 한자 정도 봐두시면 해석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왕위가 자, 누구 왕에서 누구 왕으로 넘어갔느냐 하면 그렇죠. 진덕여왕에서 네, 무열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네, 신라의 상대에서 중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상대, 중대로 나누는 것은 자, 누구의 시대 구분론이라고요? 고려시대, 김부식의 시대 구분론이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이제 한자를 마치고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뭐 당장에 보면 뭔가 한자가 많아 보이지만 막상 보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죠. 네, 이렇게 또 신라 중대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한자 사료는 저는 전체적으로 좀 짧고 시간도 한 20분이 채 안 되는 한 16분 전후가 될 건데요. 이 정도 한자를 보시면서 문맥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자주 보는 한자들을 네, 접하면은 그만큼 또 한자에 대한 암기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선생님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네, 기원합니다. 이상 김종건의 세모 역사였습니다.